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벡터와 스칼라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벡터와 스칼라를 이해를 하는 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혹시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는 지금 자연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물리학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물리학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리량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물리량이라고 하는 자체는 벡터와 스칼라 두 가지로 나눠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벡터와 스칼라를 이해를 먼저 하고 있어야 실질적인 뉴턴 법칙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효율적으로 개념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칠판에 있는 거를 쭉 한번 보세요. 보고 나서 스스로 한번 간단하게 답변들을 해보세요. 또는 뭘 배우나 하는 거를 먼저 생각들을 먼저 해보세요. 자, 다들 한번 봤어요? 그러면 항상 벡터와 스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습을 할 때는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벡터와 스칼라 구별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답변들을 해보세요. 스칼라라고 하는 거하고 벡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스칼라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크기만이 있는 거예요. 크기. 근데 벡터는 크기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크기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쓸게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는 기호 처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으로는 스칼라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그냥 이렇게 제가 A 또는 이렇게 B 이렇게 쓰게 되면은 어떤 거? 얘는 그래요. 스칼라예요. 하지만 여기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벡터라고 하는 기호를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던 또는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두껍게 쓸 거예요. B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껍게 쓰던 벡터라는 구호를 붙이게 되면은 이거는 벡터를 뜻해요. 하지만 그냥 쓰게 되면은 이거는 스칼라를 뜻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벡터와 스칼라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을 했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은 뭐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해봐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스칼라의 대표적인 것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시간, 길이, 질량 등등등. 이게 스칼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질량이나 또는 어떤 거? 길이 같은 것들이 이게 등등이라고 쓸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칼라 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벡터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속도나 가속도나 힘, 뭐 가까스도 등등등이 이게 벡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쓸게요. 속도나 가속도나 또는 힘 이런 등등 하는 것들을 우리가 벡터량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벡터와 스칼라를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느 쪽을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벡터 쪽을 자세하게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스칼라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 크기라고 정의를 했는데 스칼라라고 하는 거를 참고로 또 하나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 얘를 스칼라도 물리량이고 벡터도 물리량이기 때문에 숫자로서 정의할 수도 있어요. 숫자로 대표하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숫자로 대표되는 물리량이 스칼라예요. 하지만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차원에 따라서 달라요. 1차원일 때는 숫자 1개로 대표되고 2차원일 때는 2개, 3차원일 때는 3개, 4차원일 때는 4개 이렇게 벡터는 차원에 해당되는 양만큼 숫자값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게 벡터와 스칼라를 구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테니까 이제 벡터의 성질 쪽으로 들어가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벡터의 성질 중에서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XY 공간만 그릴게요. 그래놓고 나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쉬워요. 자, 그러면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해서 좌표 공간 어디에 있던지 간에 지금 이것처럼 크기와 방향이 다 같은 것들은 얘는 같은 벡터예요. 같은 벡터. 그런데 만약에 크기는 같은데 이렇게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얘는 다른 벡터예요. 이거죠? 또는 방향은 같은데 크기가 이렇게 더 길어졌어. 이것들은 다른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터의 동등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좌표 공간 내에서 벡터가 이렇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모두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벡터를 정의를 했으면 동등성을 이해를 했으면 덧셈과 뺄셈을 해봐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기하학적 구조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쉬운데 어떤 것부터 이해를 하면 쉽냐면은 여러분들이 벡터 더하기를 기하학적으로 직접 그려보면 돼요. 만약에
이걸 A 벡터라고 하고 이렇게 B 벡터가 있다고 봐요. 얘가 A 벡터, B 벡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헤드 투 테일이라고 하지? 그치? 머리에다 꼬리를 이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 결과 벡터는 어떤 거예요? 맞아요. 결과 벡터는 A의 끝점에서 B의 머리로 이렇게 끝점으로 이렇게 화살표의 끝점으로 연결한 얘가 결과 벡터가 돼요. 합벡터가 돼요. 합벡터를 리절턴트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R 벡터라고 쓸게요. 무슨 얘기냐면 R 벡터라고 하는 얘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표현사분형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기에 A 벡터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 B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A 벡터예요. 이게 B 벡터예요. 그랬을 때 이거의 결과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얘를 이쪽으로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A를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벡터의 동등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 벡터는 공간 좌표 내에서 어디에 있든지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다 같은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B 벡터를 이쪽으로 평행이동시켰어요. 그러면 여기 점선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A 벡터를 평행이동시키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연결한 얘도 이렇게 결과 벡터가 돼요. 자, 그러면 벡터는 그릴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벡터 더하기 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더하기 빼기에서는 항상 법칙 두 개를 생각을 해보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잠깐 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교환 법칙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성립을 하는데 교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하고 같을까 틀릴까요? 맞아요. 벡터는 결국에 이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같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해요.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무슨 얘기냐면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를 더할 때 B 벡터, C 벡터를 먼저 더하고 A 벡터를 더하나 거꾸로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이렇게 C 벡터를 더할 때 A, B를 먼저 더하고 C 벡터를 나중에 더하나 서로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벡터에서는 격퇴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일단 성립을 해요. 격퇴의 덧셈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음의 벡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음의 벡터. 음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음의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만약에 예를 들게요. A 벡터가 이렇게 있어. A 벡터가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A 벡터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지? 방향만 반대로 그려주면 되겠지? 그 물리학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체는 방향을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를 해보죠. 예를 들었을 때 만약에 지금 여기 A 벡터 더하기 B 벡터가 R 벡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걸 똑같이 해볼게요. 이 예를 가지고 여기다 써볼게요. 만약에 위의 예에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예를 해보세요 한다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들어야 되겠지? A 벡터는 서로 똑같이 평행이동을 해봐서 이렇게 A 벡터는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B 벡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였기 때문에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B 벡터가 원래는 이쪽에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B 벡터를 그려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거 평행이동법에 의해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결국에 요 결과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면 R 벡터가 될 거예요. 다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갔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를 해보죠. 벡터는 벡터에다가 스칼라 곱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의 스칼라 곱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A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A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다가 스칼라를 곱했어요. 그러면 이 R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A 벡터가 이만큼 있어요. 얘가 A 벡터가. 그러면 3A 벡터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그렇지? 3A 벡터는 방향은 같고 이렇게 크기가 3배만큼 이렇게 된 벡터가 될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A 벡터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반대로 그리면 되겠죠? 반대로 이렇게 그리면은 a 벡터에다 마이너스 3배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올 거지만 지금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깐 부연 설명을 잠깐 할게요. 이거는 벡터의 내적 또는 외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스칼라 프로덕트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 우리말로 내적, 외적이라고만 잠깐 쓸게요. 내적 그리고 외적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A 벡터 돗 B 벡터, 제가 여기를 지금 돗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벡터의 내적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예요. 얘는 어떤 결과값을 갖냐면 A 벡터의 크기에 B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근데 외적이 있어요. 얘는 어떤 값이냐면 A의 크로스 B 벡터예요. 외적이라고도 하고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하고 벡터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얘는 어떤 값을 갖냐면 A의 크기에 B의 크기에 여기는 이렇게 보면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 두 값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구했던 여기 내적 또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체는 나중에 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서 에너지 쪽으로 들어갈 때 이때 여러분들 이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크로스 프로덕트 또는 벡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전 운동을 배울 때 바로 이게 쓰여요. 이 값이 토크 값을 계산할 때 이 값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참고로 꼭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벡터는 스칼라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크로스 프로덕트로 해서 다른 값들을, 다른 물리량을 계산할 때 쓰인다 하는 것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은 벡터의 승분이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왔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러면 벡터의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이것도 벡터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를 그려볼게요. 만약에 x, y 공간 내에 임의의 벡터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a 벡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지? 성분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평행한 빛을 이렇게 비춰줬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얘가 화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기가 평행한 빛이 오다가 그림자가 쭉 가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또 다른 벡터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만약에 빛이 위에서 비쳤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또 다른 그림자 벡터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쪽에 x축이니까 a의 x 벡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쪽에 y축이니까 a의 y 벡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좀 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a 벡터를 지금 이 개념에서 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a의 x 벡터 플러스 a의 y 벡터의 두 개를 더한 게 결국에는 결과 벡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우리는 세부적으로 논하면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세타라고 한다면 a의 x라고 하는 이 크기를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세타면 코사인이 되겠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쪽은 a의 y라고 하는 자체는 a 벡터의 크기에 사인 세타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개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크기와 세타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그냥 a 크기라고 쓸게요. 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지금 피타고라스 정리지? 그러니까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의 x 제곱에 플러스 a의 y의 제곱으로 쓸 수도 있을 거고 a 벡터의 크기를 알았다고 한다면 또 하나 방향성분도 알아야 될 거예요. 방향성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쓰면 돼? 얘가 지금 여기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탄젠트 세타를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넘기게 되면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탄젠트에 a의 x분의 a의 y꼴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벡터를 지금 이것처럼 크기와 방향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해갔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벡터의 스칼라와 벡터를 구별을 할 때 스칼라는 숫자 하나로 대표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벡터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차원에 따라서 같은 양으로 대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차원이면 1개, 2차원이면 2개, 3차원이면 3개의 숫자로 대표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보면은 얘가 2차원이에요. 이 벡터가 2차원에 있다고 한다면은 숫자 2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는 크기와 방향으로, 우리 벡터의 크기와 방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숫자 2개를 이렇게 대표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벡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단위 벡터와 덧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덧셈은 벡터 덧셈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좌표 공간 내에서 직접 그림으로 그려보면 쉬워요. 그런데 이제 개념을 확대를 시킬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공간은 3차원 공간이니까 이렇게 3차원 공간으로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Y축, 여기를 Z축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예요. 크기가 1이고 방향성분을 갖는 거예요. 방향을 가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X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I라고 쓰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꺾기 기호를 해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루프 또는 해시라고 읽어요. 루프라고 할 때는 지붕 같다고 해서 루프라고도 하고, 모자 같다고 해서 해시라고도 해요. 그래서 X축에는 이렇게 I, 루프를 쓸 거예요. 저는 단위 벡터를 루프라고 읽을게요. 그리고 Y방향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크기가 1이에요. 이쪽에는 J 루프를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Z방향으로는 이렇게 K 루프라고 써주면 돼요. 이게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기는 단위 벡터를 정리를 해보면은, 단위 벡터, 유니트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은 크기가 1인 거예요. 크기는 1인 거고 방향을 갖는 거예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X, Y, Z 방향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위 벡터를 정의를 하고 나서 이제 덧셈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덧셈은 만약에 여기 임의의 공간 내에 이렇게 벡터가 있다라고 봐요. 이 벡터를 그냥 빨간 색깔로 그려볼까요? 벡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얘를 그냥 A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3차원 공간 내에서 A 벡터를 여기에다가 기호 처리를 해보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 벡터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을 갖겠죠? 단지 어떻게 갖냐면 X, Y, Z축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 성분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 벡터의 X방향, X축 방향의 크기를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방향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렇게 I 루프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Y축 방향은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Y방향의 Y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고, 이렇게 J 루프라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크기와 방향, 그리고 이쪽도 A의 Z축 방향의 그 크기를 갖고 있을 테고, K로 이렇게 단위 벡터로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B벡터도, 임의로 B벡터도 정의를 해볼까요? 덧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면 B벡터도 똑같이 쓰면 되겠지? 이렇게 크기와 방향을 가질 테고, 여기 Y축으로도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B의 Z방향으로도 크기와 방향을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로 이걸 할 수가 있겠죠? A 벡터 만약에 더하기 B 벡터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같은 것끼리 더해주면 돼요. 어떻게? X축 방향의 크기를 이렇게 더해주고 방향을 써주고, 그리고 Y축 방향의 크기를 이렇게 더해주고 그리고 방향을 써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Z축 방향의 크기를 더해주고 이렇게 방향을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들은 물량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물량은 물리량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 물리량에는 스칼라량과 벡터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벡터와 스칼라를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앞으로 여러분들은 뉴턴의 이 법칙을 다루게 될 거예요. 뉴턴의 이 법칙을 산수로서 다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좌표 공간 내에 힘을 벡터로서 표현을 할 거예요. 이걸 자유물체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벡터의 동등성이나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벡터의 여기 스칼라고 또는 내지어블죠. 그리고 이렇게 벡터의 승분분해,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벡터의 덧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갔죠? 이거를 어디다 쓸 거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해를 할 때 지금 여기 있는 벡터 개념을 가지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